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바로 한국이 자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 소식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디지털 원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양날의 검 같죠? 과연 우리는 이 기회와 위험, 이 두 가지 모두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을까요? 자, 그럼 기대되시죠? 우선 이 기술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또 금융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지 그 약속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점들은요, 정말 귀가 솔깃할 정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해외 송금할 때 드는 비싼 수수료? 이게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남으니까 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자산들이 토큰 증권이라는 형태로 디지털화될 텐데 바로 이 디지털 원화가 그 시장의 핵심 결제 수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건 그냥 새로운 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쓰는 현금을 디지털로 바꾼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생겨날 수많은 디지털 자산들, 그 모든 것들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반 시설. 뭐랄까, 디지털 경제의 촉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혁신이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본 유출이라는 공포입니다. 자, 이 질문이 바로 정부 당국자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경제의 뒷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원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지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외 거래소에서 테더 같은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를 사려고 하면요. 일단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죠. 은행 가서요. 그리고 그 달러를 해외로 보내서 그걸로 코인을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 즉 외환 보유고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요. 과정이 엄청 간단해져요. 그냥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이걸로 바로 테더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달러 안 나가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 말이 그 함정이 뭔지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평소에는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닥쳤다고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원화는 위험해 하면서 너도 나도 가지고 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것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요.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막대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런 무서운 시나리오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규제 당국이 이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 어떤 디지털 안전장치들을 촘촘하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금융이니까 여기에 딱 맞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법적으로 이걸 대외 지급 수단으로 딱 정의해서 외환 관리의 틀 안에 넣고요. 둘째,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자금 추적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돈의 흐름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거죠. 셋째, 모든 해외 거래는 예외 없이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비상 상황이 닥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거래를 멈출 수 있는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까지 만들어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가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개개인한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래서 내 돈은 안전한 거야? 하는 질문이요. 그쵸? 국가 시스템 말고 바로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에 있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한 장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정말 여러 겹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가진 디지털 원화 1,000원은요, 실제 현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 1,000원으로 100% 보증됩니다. 둘째, 이 보증금은 코인을 발행한 회사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별도의 신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요. 그러니까 발행사가 망해도 내 돈은 안전한 거죠. 셋째, 이 모든 게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서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원하면 언제든지 수수료도 없이 내 디지털 원화를 실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정말 든든하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험을 막는 방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논의는 단순히 위험을 관리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미래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한민국의 아주 큰 그림, 즉 공격 전략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지금 전 세계는 말 그대로 규제 전쟁 중입니다. 싱가포르, 유럽연합, 미국, 홍콩.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금융 허브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디지털 화폐 시대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이 뒤처지면 미래금융시장에서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원화 국제화라는 아주 중요한 국가 전략 목표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역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달러나 유로처럼 우리 원화를 더 많이 쓰게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다면 이게 바로 그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엄청난 치트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시죠?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건 정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을 얻어서 전 세계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디지털 금융 세계에서 원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위상이 올라가겠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프로젝트와 원화 국제화라는 국가 목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요, 단순히 편리한 결제 수단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 원화의 역할을 세계 무대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위상 자체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겠다는 국가적인 포석인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품고 있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과 원대한 비전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혁신과 안정, 이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과연 한국은 균형을 잘 잡고 미래화폐 시장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바로 우리 모두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